하더라고. 변호인은 그래도 자기의 그 피고인,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저께 네. 그 법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인데 네. 지금 이 김양은 피고인 김양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최고형인 20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사예요, 본인이 벌써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김양이 그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이렇게 제지를 하는가 하면 또 판사도 이제 이야기를 좀 제지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우리 의뢰인이 너무 잘못해서 20년을 살 수밖에 없으니 이제 뭐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의뢰인이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변호인이지만 자기가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살인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적어도 진짜 자기는 양심상 이런 사람은 변호 못하겠다 그러면 미리 사임을 했어야죠. 네.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이게 성인 같으면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라 20년밖에 처벌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게 아니라 네. 부적절한 변론이 아니었나 그래서 싶습니다. 법정에서 이 재판장도 이 변호사를 제지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네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이런 변론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렇죠. 같고 예. 이건 변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맡았던 그 변호사님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해줄 게 없다는 것에서 본인이 심신미약까지 법정에서 이제 발생한 게 아닌가. 본인의 심신미약이요. 예,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 변호사가 소송을 당하죠.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근데 워낙 이 그 살해를 했던 그 여학생이 너무 이제 심각한 상태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변호사도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었나 보더라고요. 인천초등생 살해범의 심리상담 진료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예. 김양의 심리상담 기록 어저께 공개된 걸 예. 보면요. 네. 인천 초등생 살해범 심리상담 진료 기록 해서 작년에 2월 23일 날에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예. 그다음에 4월 10일에는 도덕 선생님께서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 또 3월 23일에는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 예. 뭐 네. 이런 자료가 제출이 근데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신 좀 이상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 변호인의 얘기에 대해서 같은 이제 두 법조인은 좀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20년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이 피의자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건 변호인이잖아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진실을 나에게는 다 털어놔야 한다는 게 다 듣고 이 청소년, 이 김양의 행태와 사고 방식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이 사람을 파악한 결과 변호인이 너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발찌까지도 이제 저 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최대 형량 20년을 받아도 10대이기 때문에 네. 30대 사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교화가 될 것인가? 이 친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인가? 근데 변호인에게 계속 이 친구가 인터넷 검색할 때도 나왔던 정황인데 자기 죄를 반성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상담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변호인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청소년이지만 이 존재가. 그런데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캐릭터 커뮤니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제 2차 공판이었어요. 원래 오전엔 뭐가 기대됐었냐면 이 변호인이 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있고 아까 저 심리 분석을 했던 정신과 의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공범 박양이 있었어요. 예. 공범 박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이 김양이 그동안 했던 진술은 뭐냐면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 예. 어떻게 지시했느냐? 네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어. 너 숨겨진 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계속 살인 충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딱 공판 시작되는데 증인들 다 철회했어요. 그 박양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 예. 중요한 대목인데. 근데 무슨 해명을 했냐면 괜히 법정에서 마주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공판 과정을 쭉 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보면서 너무 이상한 내용으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도 저는 굉장히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막 임의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구나. 어찌 보면 이게 최순실 씨의 재판을 보는 듯한 또 다른 버전이에요. 재판을 피의자가 주도하는 것, 피고가 주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변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진심의 토로가 아닌가 하는 국민 정서적 관점도 예.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성 그리고 피고인이 왜 중한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주고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까지 검사에게 합사해서 하면 아니 양심상 도저히 변론 못하겠다면 미리 사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본인이 검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변호인으로서의 좀 본분을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추가를 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김양의 변호인이 사선 변호인인지 아니면 곡선 변호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국선 변호인은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면, 선정을 해주면 자기가 하기 싫다고 사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건 법원에서 그걸 취소를 해주고 다른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선 변호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설변 왜냐면 굉장히 아버지가 의사고 유복한 집안이어서 그때 변호인을 굉장히 초호화로 꾸몄다고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도 아마 박양의 그 변호인일 거예요. 예. 이쪽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은 국선 변호인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변호사가 이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지 않았냐는 말은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선 변호인은 할 일이 없어요.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변론을 또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 검토할 수 있다면 네. 좀 바람직한 또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런 일을 하시지 말라고 행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사 하고 전달해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이 너무 이제 심각한 상태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변호사도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었나 보더라고요. 인천초등생 살해범의 심리상담 진료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예. 김양의 심리상담 기록 어저께 공개된 거 보면요. 네. 인천 초등생 살해범 심리상담 진료 기록 해서 작년에 2월 23일 날에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예. 그다음에 4월 10일에는 도덕 선생님께서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 또 3월 23일에는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 예. 뭐 네. 이런 자료가 제출이 근데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변호인의 얘기에 대해서 같은 이제 두 법조인은 좀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20년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이 피의자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건 변호인이잖아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진실을 나에게는 다 털어놔야 한다는 게 다 듣고 이 청소년, 이 김양의 행태와 사고 방식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이 사람을 파악한 결과 변호인이 너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발찌까지도 이제 저 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최대 형량 20년을 받아도 10대이기 때문에 네. 30대 사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교화가 될 것인가? 이 친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인가? 근데 변호인에게 계속 이 친구가 인터넷 검색할 때도 나왔던 정황인데 자, 자기 죄를 반성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상담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변호인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청소년이지만 이 존재가. 그런데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캐릭터 커뮤니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제 2차 공판이었어요. 원래 오전엔 뭐가 기대됐었냐면 이 변호인이 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있고 아까 저 심리 분석을 했던 정신과 의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공범 박양이 있었어요. 예.
공범 박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이 김양이 그동안 했던 진술은 뭐냐면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 예. 어떻게 지시했느냐? 네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어. 너 숨겨진 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계속 살인 충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딱 공판 시작되는데 증인들 다 철회했어요. 그 박양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 예. 중요한 대목인데. 근데 무슨 해명을 했냐면 괜히 법정에서 마주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공판 과정을 쭉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보면서 너무 이상한 내용으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도 저는 굉장히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막 임의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구나. 어찌 보면 이게 최순실 씨의 재판을 보는 듯한 또 다른 버전이에요. 재판을 피의자가 주도하는 것, 피고가 주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변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진심의 토로가 아닌가 하는 국민 정서적 관점도 예.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성 그리고 피고인이 왜 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살인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적어도 진짜 자기는 양심상 이런 사람은 변호 못하겠다 그러면 미리 사임을 했어야죠. 네.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이게 성인 같으면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라 20년밖에 처벌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게 아닌가. 네. 부적절한 변론이 아니었나 그래서 싶습니다. 법정에서 이 재판장도 이 변호사를 제지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네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이런 변론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렇죠. 같고 예. 이건 변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맡았던 그 변호사님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해줄 게 없다는 것에서 본인이 심신미약까지 법정에서 이제 발생한 게 아닌가. 본인의 심신미약이요. 예,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하면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 변호사가 소송을 당하죠. 예. 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근데 워낙 이 그 살해를 했던 그 하더라고. 변호인은 그래도 자기의 그 피고인,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저께 네. 그 법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인데 네. 지금 이 김양은 피고인 김양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최고형인 20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사예요, 본인이. 먼저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김양이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이렇게 제지를 하는가 하면 또 판사도 이제 이야기를 좀 제지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우리 의뢰인이 너무 잘못해서 20년을 살 수밖에 없으니 이제 뭐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의뢰인이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변호인이지만 자기가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정말 잘못했